회장님, 존슨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성진그룹 30년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 수백억 투자,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10초. 바로 그때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와인을 들고 들어온 주방 보조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 여자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 한복판 30층 높이의 성진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강태산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강태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존슨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만찬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준비는 다 됐나? 예, 회장님. 명동 최고급 중식당 VIP룸을 예약했고 전문 통역사도 대기 중입니다. 강태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슨 회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가 끝이야. 모든 임직원들이 거리로 나앉게 돼. 저녁 6시 명동의 고급 중식당 VIP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정장 차림의 존슨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존슨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슨 회장이 악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강 회장, 오늘 저녁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군요. 강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존슨 회장의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존슨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가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강태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오늘 계약을 성사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요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회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갑자기 영어로 길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회장님, 존슨 회장님께서 투자는 마치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고. 아니 파도를. 존슨 회장이 손을 저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아니라 씨앗을. 아니, 잠시만요. 강태산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존슨 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군요, 강 회장. 바로 그때 VIP룸의 문이 열리며 윤슬아가 와인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슬아는 주방복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다 존슨 회장의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존슨 회장이 여전히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와인병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강태산과 통역사 존슨 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슬아에게 쏠렸습니다. 강태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슬아가 존슨 회장을 바라보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존슨 회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슬아가 강태산을 향해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존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투자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데 중요한 건 땅이 비옥한지가 아니라 농부가 진심으로 그 씨앗을 키울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지금 성진그룹이라는 밭에 그런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존슨 회장이 슬아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슬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산이 급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슬아가 강태산에게 설명했습니다. 존슨 회장님이 제 배경을 물어보셔서 이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존슨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슬아에게 말했습니다. 슬아가 강태산을 보며 통역했습니다. 존슨 회장님께서 저를 통역사로 계속 쓰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통역이 정확하다고요. 강태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이 해보시오. 슬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존슨 회장이 본격적으로 투자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슬아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문화적 배경과 비즈니스 정서까지 담아 통역했습니다. 강태산이 슬아의 통역을 들으며 점점 존슨 회장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존슨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슬아가 통역했습니다. 오늘 대화가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하십니다. 내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세요. 강태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존슨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존슨 회장이 나간 후 강태산이 슬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윤슬아입니다. 어디서 영어를 배웠소? 슬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강태산이 명함을 꺼내 슬아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우리 그룹 본사로 오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슬아가 명함을 받아들며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태산이 VIP룸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신원 조회 좀 해봐.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정태 전무가 슬아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에 변수가 생겼어. 윤슬아라는 여자를 조사해봐. 다음 날 아침 슬아가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거대한 로고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슬아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과 약속이 있는데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슬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슬아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슬아를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강태산이 책상 앞에 서서 슬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슬아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태산이 서류 한 장을 슬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오. 정식 임원급 대우를 하겠소. 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냥 주방 보조인데요. 강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건 단순한 통역 실력이 아니었소. 상황을 읽고 양쪽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었어. 그게 지금 우리 그룹에 필요한 겁니다. 슬아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강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존슨 회장과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오. 성공하면 당신의 미래도 보장하겠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태 전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소. 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정태가 강태산에게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여자를 쓰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게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박정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협상에 투입하시면 위험합니다. 강태산이 박정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니가 추천한 전문 통역사는 어제 제대로 된 통역 한 번 못했네. 그 여자는 달랐어. 박정태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시죠. 박정태가 회장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슬아에게 박정태가 다가왔습니다. 윤슬아 씨 맞죠?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박정태 전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지만 눈빛은 얼어 있었습니다. 슬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태가 슬아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주방 보조에서 임원까지 참 빠른 승진이네요. 조심하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요. 슬아가 손을 빼며 박정태를 쳐다봤습니다. 박정태가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태가 호텔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존슨 회장 측 재무팀 책임자였습니다. 박정태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성진그룹의 실제 부채 규모가 들어 있습니다. 공개 자료와는 많이 다릅니다. 재무팀 책임자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박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슨 회장님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성진그룹은 지금 당장 투자를 받아도 1년 안에 무너질 겁니다. 재무팀 책임자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틀 후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존슨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강태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존슨 회장님께서 최종 계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하십니다. 강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진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정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태산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재무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뜻이 그러하십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산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그룹 내 모든 이메일과 문건 흐름을 조사해.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부 첩자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존슨 회장이 우리 재무 상태를 의심하는 건 외부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해. 극비로 진행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슬아가 존슨 회장이 보낸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특정 부분에 멈췄습니다. 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용어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그녀가 급히 자료를 들고 강태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슬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슬아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존슨 회장이 요구한 감사 항목 중에 우리 그룹 내부에서만 쓰는 회계 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게 확실합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나? 슬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태 전무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강태산이 손을 들어 슬아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나한테만 보고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김이었습니다. 그가 공항 로비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성진그룹 본사로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드 김이 성진그룹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태산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변호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슨 회장님께서 직접 파견하셨습니다. 계약건을 재검토하라고 하셔서요. 강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들 보셨습니까? 강태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존슨 회장님께 성진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강태산이 데이비드 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여기 나온 회계 용어와 수치들이 실제 공개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정보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슬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슬아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슬아? 슬아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강태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데이비드 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습니다. 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강태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슬아가 발견한 내부 용어 사용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고의적인 계약 파기 공작입니다. 강태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슬아를 전면에 내세우십시오. 그녀에게는 통역 이상의 전략과 능력이 있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나는 알아. 자신을 믿어. 다음 날 아침 박정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성진그룹 특혜 채용 의혹, 주방 보조가 하루아침에 임원. 기사는 슬아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학력 중단, 생계형 아르바이트, 신원 미상의 배경. 박정태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점심시간 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설거지하던 사람이 임원됐대. 대체 회장님한테 뭘 보여준 거야? 이거 완전 불법 아니야? 슬아가 복도를 지나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슬아가 주먹을 꽉 쥐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성진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박정태를 비롯한 이사들이 강태산을 압박했습니다. 한 이사가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뭡니까? 그룹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윤슬아를 당장 해고하고 대외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강태산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룹을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강태산이 박정태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자니가 그룹을 걱정하는 건 언제부턴가? 박정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네. 내 결정은 변함없소. 그날 저녁 슬아가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슬아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슬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슬아, 나야. 사직서 쓰지 마. 슬아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1시간 후 슬아가 호텔 커피숍에서 데이비드 김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서류 뭉치를 슬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내 결백을 증명할 자료야. 그리고 박정태를 무너뜨릴 전략이지. 슬아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계속 말했습니다. 슬아, 너 외교관 시험 준비할 때 기억나? 내가 옆에서 도와줬잖아. 슬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너였어? 데이비드 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포기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때도 지금도. 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당당하게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슬아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슬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슬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슬아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외교관 시험을 준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리 시험을 봤다는 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시험을 포기하셨습니까? 슬아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꿈보다 생계가 먼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슬아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일했던 중식당의 고용 기록입니다. 사실 그 식당은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너의 딸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회의실 뒤편에서 슬아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진그룹에 입사한 건 특혜가 아니라 제 능력 때문입니다. 강태산 회장님은 제 배경이 아니라 제가 보여준 통역 실력을 보셨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임원급 대우를 받는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그룹이 위기에 처했고 제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슬아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슬아가 지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믿어줄까?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네가 진실을 말했으니까 괜찮아. 강태산이 복도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요. 슬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산이 회의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존슨 회장을 다시 만나야 하오.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소. 다음 날부터 슬아는 데이비드 김의 특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데이비드 김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존슨 회장의 투자 철학은 단순해. 이익보다 가치를 본다. 슬아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정태가 흘린 정보는 숫자에 초점을 맞췄어. 하지만 존슨 회장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건 성진그룹의 비전이야.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줄 건 비전이군요. 데이비드 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네가 그걸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야 해. 일주일 동안 슬아는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성진그룹의 과거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미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딱딱한 보고서 형식은 버려. 이야기를 만들어. 슬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데이비드 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인간적으로. 성진그룹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시작해. 슬아가 다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그 사이 박정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다른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강태산 회장의 개인적인 약점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박정태가 신복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걸 존슨 회장 측에 전달해. 이번엔 확실하게 계약을 무산시켜야 해. 신복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이틀 후 강태산이 슬아를 불렀습니다. 존슨 회장이 비공개 만남을 제안했소. 슬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저녁이요. 이번엔 통역이 아니라 전략 브리핑을 맡으시오. 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산이 슬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를 믿소. 우리 그룹의 미래가 자네 손에 달렸소. 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슬아가 호텔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슬아가 화면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 데이비드 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진심이 담겨 있어. 그게 제일 강한 거야. 슬아가 데이비드 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줘? 데이비드 김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빚진 게 있어. 예전에 네가 포기할 때 내가 막지 못했거든. 슬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네가 이길 거야. 다음 날 저녁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남이 열렸습니다. 존슨 회장이 소파에 앉아 슬아를 기다렸습니다. 강태산과 슬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존슨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슬아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존슨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거지하던 분이 이제 전략가가 됐군요. 슬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요. 슬아가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성진그룹 창립 당시 사진이 떴습니다. 슬아가 설명했습니다. 성진그룹은 30년 전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존슨 회장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 그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 흘린 거짓 정보 때문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존슨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슬아가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룹의 재무 상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채도 있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슬아가 존슨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비전이 있습니다. 슬아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동남아 신도시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존슨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슬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형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존슨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아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쓰레기 재활용률 90%, 녹지 면적 50% 이상입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장님의 투자는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100만 명이 살아갈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존슨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산과 슬아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존슨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윤 씨,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슨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진그룹의 어두운 면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결정은? 존슨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최종 협상을 진행합시다. 제대로 된 계약을 만들어 봅시다. 호텔을 나서며 강태산이 슬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냈소. 정말 해냈어. 슬아가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산이 휴대폰을 꺼내 데이비드 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박정태 전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즉시 시작하시오. 증거를 확보해야 하오. 데이비드 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흘 후 성진그룹 대회의실에 존슨 회장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양측 임원들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슬아가 강태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태가 회의실 뒤편에서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존슨 회장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슬아가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특정 조항에 멈췄습니다. 슬아가 강태산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 이상합니다. 강태산이 조항을 읽어봤습니다. 슬아가 설명했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우리 측이 전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박정태 전무가 심어둔 독소 조항입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슬아가 존슨 회장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존슨 회장이 자신의 법무팀을 돌아봤습니다. 법무팀 책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존슨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 넣었습니까? 법무팀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성진그룹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태산이 박정태를 불렀습니다. 박 전무, 이리 나와보시오. 박정태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아는 게 있소? 박정태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슬아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박 전무님이 존슨 회장 측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 조항을 넣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강태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강태산이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산이 박정태를 노려봤습니다. 박정태 전무, 당신은 지난 3년간 경쟁사에 우리 그룹의 기밀을 팔아왔소. 박정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데이비드 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 전무가 대한물산으로부터 받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총 5억 원입니다. 존슨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신자와는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습니다. 슬아가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박정태 전무는 이미 그룹에서 제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진그룹 자체는 깨끗합니다. 존슨 회장이 슬아를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우리 그룹이 투명해질 겁니다.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냈으니까요.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박정태는 당장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우리 그룹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존슨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태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존슨 회장이 슬아를 가리켰습니다. 윤 씨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슬아가 깜짝 놀라 존슨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강태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슬아는 이미 우리 그룹의 핵심입니다. 1시간 후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한 새로운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슬아가 탄소 중립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존슨 회장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계약서를 보는군요. 존슨 회장이 서명했습니다. 강태산도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존슨 회장이 슬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발견한 강 회장이 부럽습니다. 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실 밖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태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가 슬아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나 하던 것이. 슬아가 박정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과거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박정태가 고개를 떨구며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태산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 슬아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성진그룹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존슨 회장과의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슬아 부장 덕분입니다. 그녀를 우리 그룹의 미래 전략 핵심 임원으로 임명합니다. 슬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 성공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슬아가 새로 배정받은 임원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슬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책상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성진그룹 법률 고문 계약서야. 내가 정식으로 합류하기로 했어. 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미국 로펌은 어떻게 하고?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그날 저녁 강태산이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태산이 책상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강태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30분 후
구급차가 성진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들것에 강태산을 실었습니다. 슬아가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슬아를 막았습니다. 부장님, 회장님이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입니다. 슬아가 구급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임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식은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유고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성진그룹 강태산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장은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아가 병실 밖 대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성진그룹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태산의 이복동생 강민혁이 이사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송 이사를 비롯한 친인척들이 따라왔습니다. 강민혁이 의장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쓰러지신 이상 그룹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송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강민혁 전무가 임시대표를 맡는 게 맞습니다. 한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윤슬아 부장에게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거지하던 여자한테 그룹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바로 그때 슬아가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슬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산 회장님께서 제게 경영 안정화 특별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강민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소? 형님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소? 슬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증을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송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슬아가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룹의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분이 아니라 단합입니다. 강민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단합? 당신 같은 외부인이 우리 가문 일에 끼어들 자격이 있어? 슬아가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강민혁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저 위임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넣어. 이사회가 끝난 후 슬아가 복도에서 데이비드 김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혁이 위임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야. 데이비드 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맞서 싸워야지. 회장님이 정신온전할 때 작성했다는 증거를 찾을 거야. 슬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그날 밤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성진그룹이 투자한 동남아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대규모 환경 오염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화면에는 오염된 하천과 주민들의 항해 시위가 비쳤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서 보고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성진그룹의 공사로 식수원이 오염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슬아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윤슬아 부장의 무리한 계약 추진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험도 없이 그룹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윤슬아 부장의 모든 경영 활동을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슬아가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슬아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회장님은 깨어나지 않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경 문제까지.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회장님이 너를 믿었잖아. 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슬아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강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슬아가 유리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세요. 제가 지킬게요. 회장님이 만드신 그룹을 지킬게요. 복도에 그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혁 측 변호사들이 위임장 무효 소송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기자가 강민혁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위임장이 무효라는 근거가 뭡니까? 강민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과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 이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외부인에게 그룹을 맡긴다는 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데이비드 김이 작은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강태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위임장은 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윤슬아 부장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깁니다. 데이비드 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슬아, 증거 확보했어. 회장님이 위임장 작성할 때 녹취한 거야. 슬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찾은 거야? 비서실장이 보관하고 있었어. 회장님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셨대. 사흘 후 성진그룹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슬아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민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쇼를 하려고 그러시오? 슬아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떴습니다. 슬아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혁 전무께서 주장하신 그룹 자산 매각 계획입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1년 안에 그룹이 해체됩니다. 이사들이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슬아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회장님이 준비하신 미래형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5년 안에 매출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한 중립적인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래형 에너지 솔루션이라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슬아가 자료를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송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환경오염으로 난리인데 무슨 소리요?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해결하겠습니다.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슬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3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도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300억이면 배임 수준 아닙니까? 슬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슨 회장께서 추가 투자를 약속하셨습니다.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조건으로요.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 이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 효력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바로 그때 데이비드 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데이비드 김을 쳐다봤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태산 회장님의 위임장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윤슬아 부장의 임시대표이사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슬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데이비드 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전무와 송 이사의 횡령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그룹 자금 15억 원을 유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강민혁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야. 슬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강민혁 전무와 송 이사는 지금부터 모든 경영 활동이 정지됩니다. 경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혁과 송 이사가 끌려나갔습니다. 강민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이사회가 끝난 후 소액 주주 대표들이 슬아를 찾아왔습니다. 대표가 슬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 대표님, 저희가 지지하겠습니다. 슬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주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그룹을 잘 지켜주십시오.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슬아가 동남아 현장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슬아가 통역사와 함께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물을 더럽혔어. 슬아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통역사가 그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슬아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물을 정화하고 땅을 복원하고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이 든 주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슬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환경 전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내일부터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여러분과 만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일주일 후 성진그룹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성진그룹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슬아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슬아 임시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강태산이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슬아가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걸 해결했어요. 강민혁과 송 이사도 물러났고 환경 문제도 처리하고 있어요. 강태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슬아가 깜짝 놀라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저 보이세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강태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반응이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룹 지킬게요. 한 달 후, 이른 아침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가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강태산 환자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몰려갔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사가 손전등으로 그의 눈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십니까? 강태산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슬아, 윤슬아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슬아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강태산이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강태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룹은 어떻게 됐소? 슬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안정됐어요. 강태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히 들려주시오. 슬아가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민혁과 송 이사의 축출, 환경 문제 해결, 주가 회복까지. 강태산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미래형 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강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 많았소. 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길 기다렸어요. 이제 직접 지휘해 주세요. 강태산이 슬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룹의 미래는 당신 손에 있소. 일주일 후 강태산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룹 본사 임직원들이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강태산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산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슬아가 휠체어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강태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여기가 제일 편하구려. 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슬아 앞에 밀었습니다. 슬아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강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총괄 부회장 임명장이요. 슬아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강태산이 슬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소. 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오. 슬아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소. 젊은 피가 필요해.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태산이 단상에 섰습니다. 비록 휠체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중대 발표를 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강태산이 슬아를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그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강태산이 선언했습니다. 윤슬아 부회장을 성진그룹의 차기 최고 경영자로 내정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 물러나실 계획이십니까? 강태산이 대답했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윤 부회장과 함께 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슬아에게 질문했습니다.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슬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태산 회장님이 일궈온 성진그룹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명동의 한 건물 앞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슬아가 리본을 자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판에는 성진국제협상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슬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일했던 중식당 자리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를 하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슬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저도 통역사가 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슬아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재단이 바로 당신 같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뒤에서 지켜보다 다가왔습니다. 멋진 강연이었어. 슬아가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데이비드 김이 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가자. 1년 후 성진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태산이 단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성진그룹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슬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젊고 유능한 리더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슬아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슬아가 강태산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태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부탁하오.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아가 새 회장으로 취임한 날 본사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아. 설거지하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데이비드 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원래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기회가 늦게 왔을 뿐이야. 슬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줄 거지? 데이비드 김이 슬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해가 저물며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슬아와 데이비드 김이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성진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재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용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슬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망처럼 빛났습니다.